그런데 남편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며 너무나 당당하게 올해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기막힌 현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나와 똑같은 처지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내일이 막막한 이 서늘하고 잔인한 시간을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으로 건너가실 건가요? 이케아에 왔습니다. 물건을 고르기보다는 그저 허기를 채우고 시간을 흘려보내기 위해 온 것에 가깝죠. 식판 위에는 꽤 많은 접시가 놓였습니다. 평소라면 입맛이 없어 굳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왠지 이 접시들을 다 비워낼 수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멤버십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여 천천히 음식을 씹어 넘깁니다. 대단할 것 없는 저렴한 음식들인데도 오늘은 생존을 위한 연료처럼 달게 넘어갑니다. 미묘하게 미트볼보다는 베지볼이 더 낫네요. 애플파이도 참 맛있어요. 딸아이와 마주 앉아 무사히 식사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솔직히 말하면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꽤나 무겁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나의 길고 지독한 악몽이 서늘한 현실로 바뀌어 있다는 걸 마주해야 하니까요. 내가 남편과 헤어지고 이혼을 해야 한다니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저 30년이라는 세월의 정이 지독하게 남았다고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기막힌 상황이 제발 거짓말이기를.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와 있기를 바라는 무력한 나를 발견하기도 해요. 하지만 현실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마주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더 날카롭게 나를 베어냅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스스로도 잘 아는지 남편은 이제 나와 마주치는 것조차 껄끄러워 피하려 들죠. 주말 부부로 일주일에 한 번 오던 사람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근처에 사는 시어머니를 핑계로 아주 잠깐 얼굴만 비추고 사라집니다. 처음 한 달은 오히려 멍해서 견딜만 했는데 끝이 다가올수록 고장난 자율신경계는 내 의지를 벗어나 제멋대로 요동칩니다. 하루에도 두세 번씩 예고도 없이 눈물이 차오르네요. 처방받은 약을 털어넣어 보지만 흐르는 감정까지 막아주진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생각의 끝에 내가 다다른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불행을 억지로 외면하는 대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닥을 쳤으니 이제 아주 차갑고 이성적으로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 생각보다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쉽지 않더군요. 어차피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겁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차분하게 가기로 마음먹어요. 우선 집 근처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복지창구 담당자 앞에 앉아 나의 막막한 상황을 아주 건조하게 털어놓았죠. 상담을 진행하며 알게 된 사실은 꽤나 명료했습니다. 모든 복지 혜택과 제도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혼은 섣불리 미루고 외면할 일이 아니었구나. 설명을 듣고 나니 역설적이게도 당장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싶어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창구 직원이 쥐어준 서류를 받아들고 돌아섰어요. 이혼 서류가 완전히 정리된 후
이 종이들을 다시 들고 오면 심사를 거쳐 아주 조금이나마 복지 혜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책상 위에 주민센터에서 받아온 빳빳한 서류들을 올려둡니다. 다 큰 아이들은 지난 세월 아빠의 행실을 보아왔기에 어느 정도 상황을 눈치채고 있습니다. 다만 애써 입 밖으로 내어묻지 않을 뿐이죠. 엄마, 우리 셋이서 살면 되잖아. 무심한 듯 툭 던지는 아이들의 말에 하마터면 왈칵 쏟아질 뻔한 눈물을 아주 빠르게 삼켜 넘겼습니다. 그래요. 아이들은 웬만한 건 다 알고 있겠죠. 하지만 끝끝내 모르는 일도 많습니다. 단순한 바람 몇 번이 아니라 그 행실의 실체와 바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그 사실까지 알아버리면 내 아이들은 수치심에 동네 친구도 학교 친구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할 겁니다. 나를 무너뜨린 그 참담한 비밀만큼은 끝까지 내 선에서 무덤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내 삶의 짐을 아이들의 일상에까지 얹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자리에 앉아 낮에 받아온 서류들을 가만히 훑어봅니다. 분명 한글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낯선 행정 용어들을 더듬거리며 할 수 있는 선에서 천천히 서류의 빈칸을 채워 내려갔습니다. 이제 내가 밟아야 할 순서는 아주 명확해졌어요. 먼저 남편에 대한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들을 바닥까지 긁어내 정리할 것.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남이 되어 이혼을 마무리 지을 것. 그리고 마침내 사회보장제도라는 최소한의 안전망 안으로 내 삶을 밀어넣는 것. 당장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해도 이 순서대로 하나씩 밟아나가면 어떻게든 홀로 설 수 있겠죠. 30년의 세월이 허망하게 부서지고 당장 손에 쥔 경제적 무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데 남편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며 너무나 당당하게 올해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기막힌 현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나와 똑같은 처지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내일이 막막한 이 서늘하고 잔인한 시간을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으로 건너가실 건가요?